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김민성입니다. 자, 현재 XRP,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3.54% 하락해서 4,002원, 그러니까 4,000원 정도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일 대비해서 하락폭도 꽤 크게 나왔고, 지금 차트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헤드앤숄더 패턴의 목선 자리를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었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 목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다시 재차 하락하면서 결국 휩소 형태로 살짝 깨고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속임수 형태로 살짝 돌파했다가 다시 깨고 내려오면서 결국 이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따라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 3,960원 자리, 요 자리를 어떻게 지지하느냐 여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자, 그래서 이 3,960원 자리를 지지해서 다시 V자로 반등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쌍바닥 형태로 찍고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계단식으로 하락하느냐, 이제 이 중요한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뭘 보고 가격을 어떻게 잡아서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전일 왜 하락했는지, 하락한 이유부터 먼저 살펴봐야겠죠. 전일 가상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 뉴욕 증시도 하락해서 3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자, 이건 어제 발표된 두 가지 중요한 지표 때문으로 보이는데, 일단 첫 번째로 미국 2분기 성장률이 3.8%로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고, 그리고 소비 지출 급증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8천 건으로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예상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는 2년물이 6bp 이상 급등하고 달러 인덱스도 상승을 하면서 결국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진 것이 하락의 요인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는 3.3%였는데 3.8%로 크게 상향이 됐어요. 자, 이는 수익 감소와 소비 지출이 1.9%에서 2.9%로 크게 상향된 것이 원인이었거든요. 자,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가 됐고, 더불어 지출이 상품의 서비스로 전환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향후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장에서는 관세로 인해서 수입이 하반기 15%나 급감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이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고, 이것은 시장이 원하는 대로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1천 건에서 21만 8천 건으로 감소하면서 고용시장이 견정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에 따라서 CME 패드워치상 10월 29일 날 금리 인하 확률이 현재 87.7%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는 한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91.9%에서 87.7%로 굉장히 많이 그 기대감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 기준금리 수준으로 금리 동결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8.1%에서 12.3%로 급증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 게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제 리플은 상승 시세가 끝나고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거냐 라고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매크로 지표 말고 리플 자체만의 호재 요인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승 추세가 바로 꺾인다 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XRP와 솔라나의 현물 ETF 출시가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다, 최종 수정안이 이번 주에 제출될 전망이다 라는 기사가 이제 전일 나왔는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10월 달에 XRP의 현물 ETF가 출시되는 건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이 XRP의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은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ETF 승인 때를 비교해 보면 딱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3년 초반만 하더라도 약 3천만 원 부근대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 근데 2년 만에 1억 5천, 1억 6천까지 5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자, 근데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상승세를 이끈 주된 호재가 바로 ETF와 관련된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보면은 은행 파산 이슈, 그 다음에 ETF와 관련된 기대감, 그 다음에 미국 대선과 관련된 호재, 이제 이런 것들이 상승의 원동력,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는데, 차트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ETF와 관련된 호재들이 반영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상승의 흐름을 리플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단계, 그러니까 여러 자산운용사에서 리플과 관련된 ETF가 신청이 되고 이 ETF가 승인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바로 요 단계 정도까지 온 거거든요.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비트코인의 상승 과정 중에서 ETF가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ETF가 실제로 거래가 시작이 됐었을 때 바로 요 자리가 상승폭이 가장 크고 가장 강하게 나왔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리플 역시도 이 ETF가 승인이 되고 거래가 시작이 되면은 가장 강하게 상승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시청을 하셔서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라던가 리플 같은 이런 메이저 코인을 매매하다 보면은 매일매일 큰 변동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고 지루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100% 무료로 그날 샀다 그날 팔 수 있는 단타 코인을 추천해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22일 월요일 날 구독이라고 오전 10시 55분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같은 날 오후 3시 44분에 9월 22일 무료 단타 코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썬을 추천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추천드린 이유로 신규 상장주 공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 가격으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4원 이하, 업비트 기준으로 44원 이하라고 정확한 매수 가격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따라하기 어렵게 뭐 그냥 지금 당장 매수하세요, 아니면 뭐 어디 돌파하면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44원 이하라고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린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차트 한번 같이 확인해 보면은, 자, 지금 썬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 9월 22일 오후 3시 44분이 대략적으로 요 봉, 그러니까 요 음봉 보이시죠? 이 봉 정도쯤에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표시해 놓은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44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린 문자를 받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100% 44원 이하에서는 매수하실 기회를 잡으신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심지어 조금 늦게 보셨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44원 이하의 매수 대기만 걸어 놓으셨으면은 저녁 8시경 부근에서도 매수 체결이 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손절 가격으로 41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41원까지 깨고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손절 처리도 되지 않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 대략적으로 3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뭐 물론 80원까지 이제 상승을 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30% 이상 상승하긴 했지만은 이 피레침 자리에서 매도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셨을 테니까 뭐 이 부분은 제외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누구나 다 15% 이상의 수익은 가능하셨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손절 가격으로 41원, 목표 가격으로 당일 15% 이상 수익 시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분이 받으신 것처럼 그날 샀다 그날 파는 단타 종목, 단타 코인을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그냥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확인하고 단타 대응이 가능한 코인이 있었을 때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로 문자를 이제 보내드릴 거거든요. 자, 그럼 문자 받아보시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대로만 매매를 하시면 되니까 뭐 크게 어려우신 건 없으실 텐데, 자, 다만 이제 이분처럼 문자 받아보시고 또 실제로 매매해서 수익이 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기분 아마 굉장히 좋아지시겠죠.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고 또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100% 문자로 단타 코인 받아보시고 또 실제로 매매하셔서 수익 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잊지 말고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무료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수익 내셔서 기분 좋아지신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보내드리는 거니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그날 샀다 그날 파는 단타 코인들만 이제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가지고 뭐 신용을 쓰신다던가 아니면 뭐 대출을 받아서 매매하신다 뭐 이렇게 하시지는 말고 그냥 그날 용돈벌이라던가 아니면은 일당벌이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는 대응을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우선 현재 기술적으로 보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4시간 봉으로 봤었을 때 XR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만들면서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었고, 목선 자리마저 깨고 내려오면서 여기서 이제 목선 자리가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죠. 어쨌든 목선 자리를 깨고 내려오면서 헤드앤숄더 패턴을 완전히 완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보면 추가적인 하락이 더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헤드앤숄더 패턴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저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하락한다고 얘기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왜 나오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우선 헤드앤숄더 패턴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부터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왼쪽 어깨 만들고 머리 만들고 오른쪽 어깨 만들면서 삼봉 형태의 모습으로 하락 전환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헤드앤숄더 패턴은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될 때 자주 등장하는 패턴 중에 하나다라고 알려져 있고, 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을 때 성공률, 그러니까 하락 전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헤드앤숄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만든 다음에 이 저점 라인을 이은 넥라인, 그러니까 목선이라고 하는데 이 넥라인을 깨고 내려왔을 때 이때 완성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이 넥라인을 깨면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이 되면은 이 머리부터 넥라인까지의 이 길이 있죠. 이 길이만큼 하락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서 살펴보면은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상승하면서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만든 다음에 목선 깨고 내려가면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이 됐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목선부터 이 머리 부분까지의 길이만큼 그대로 밑으로 하락해서 떨어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살짝 반등한 이후에 재차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고 목표가까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다 하락 추세로 완전히 전환해서 추세적인 하락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에서도 이렇게 왼쪽 어깨 만들고 머리 만들고 오른쪽 어깨 만들면서 목선 깨고 내려갔죠.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을 완성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머리 부분부터 목선까지 떨어진 길이만큼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 목표가까지 내려온 다음에 다시 재차로 상승 전환해가지고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을 때 목표가까지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의 움직임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 머리부터 목선 자리까지의 길이가 요 정도 되고 요게 그대로 밑으로 하락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가격적으로 봤었을 땐 대략적으로 3830원짜리 부근, 요 정도까지 하락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960원짜리가 지금 전 저점 자리 부근이기 때문에 이 자리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일단은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단기로 보고 있지 않다, 장기로 보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현재 손실이 커서 손절하기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3960원 라인 깨고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매도 처리하시지는 말고 그대로 지켜보시되, 어쨌든 지금 자리 부분에서는 추가 매수라던가 뭐 신규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신규 매수라던가 추가 매수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깨고 내려오는지 확인하고, 깨고 내려오게 되면은 3830원짜리 부분에서 지지 받는지 여부 확인하고 그때 추가 매수라던가 신규 매수를 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다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야기인 거고, 특히나 이제 단기적으로 보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물론 나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자리에서는 특별히 대응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이 저점 자리 부분에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해서 보유 물량을 조금씩 계속해서 늘려가는 방법으로 전략을 세워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자, 왜냐면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10월 달에는 현물 ETF가 정식적으로 승인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저점에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ETF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이다가 10월 달에 실제로 ETF가 승인이 되고 그에 따라서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이 신규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난 가치 투자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정시 물량을 채워 넣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추가 매수해서 평단 낮추고 물량 확보해서 마음 편하게 홀딩 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해가지고 아무 자리에서나 매수하시고 뭐 추가 매수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추가 매수할 때도 실시간으로 수급이라던가 차트, 그 다음에 뉴스 보면서 의미 있는 저점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지 이렇게 조금씩 흔들려도 마음의 동요 없이 편안하게 계속해서 버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실시간으로 관련 내용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움직임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 차트나 움직임을 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필요가 없겠지만은 나는 실시간으로 볼 상황도 되지 않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한 말도 있고 또 실제로 제 말을 듣고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니까는 제 채널의 구독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좀 보면서 실시간 대응 방법을 이 텔레그램 방,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이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혼자서 아무 가격에서나 그냥 매수 매도 뭐 물타기 하고 이러지 마시고 적어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릴 때 그때 제 말을 참고하셔서 매수라던가 매도에 대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워낙 중요하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강조 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실지 매도하실지 결정을 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테니까 늦기 전에 들어오셔서 관련 내용들 실시간으로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워낙 중요한 자리고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